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무척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자, 사실 2015학년도 수능 끝나고 지금 총 26종의 교재를 개정을 하고 개정 출판을 했고 또 신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총체적인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자, 사실은 이제 많은 이 교재들 그리고 강좌들이 지금 새롭게 개설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5학년도 수능 이후로 선생님은 이제 5개의 강좌의 제작에 대한 완료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 천일문 기본 그리고 핵심 완성편에 대한 강의 그리고 어휘 끝 세 강좌에 대한 것도 다 마치고요. 자, 이제 리딩 스킬스 미뤄왔었던 그러니까 원래 원리와 개념 완성편 좀 길기 때문에 자, 그냥 완성이라는 의미로 이 표현으로 이 줄인 자, 이 리딩 스킬스 완성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책은 이미 이제 작년 말에 다 만들어졌는데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리딩 스킬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탁월한 구문 독해력과 어휘력이 선행적으로 갖춰져 있어야만 이게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미리 강좌를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구문 학습과 어휘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튼튼한 기본기를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비로소 제대로 이 리딩 스킬스, 이 독해에 대한 기법, 논리적 독해, 또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또 정답도 골라낼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을 해서 자, 제대로 된 리딩 스킬스 완성편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딩 스킬스 수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또 수업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이 리딩 스킬스가 이번에 완성편 개정 강의가 이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Better than any other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자, 사실 영어 독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는 영어 독해를 가르치는데 많은 어떤 교재나 강좌에 대한 그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Better than any other reading,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에서 자, 그 어떠한 영어 독해, 그러니까 그 어떠한 영어 독해라고 하는 것은 작년 버전으로 내가 만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자,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떠한 영어 독해보다도 더 나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 하면은 최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항상 최고를 지향을 해왔고 최선의 성과를 내었었던 자, 리딩 스킬스 이번에 버전 6.0으로 해서 강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자,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그 어떠한 이 영어 독해 수업보다 더 좋은 그런 최선의 독해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겠다는 자, 이러한 좀 언뜻 보면 건방지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러한 당찬 슬로건을 바탕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독해 you have done 해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영어 독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서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결책이 확실하게 주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자, 지금까지 독해를 하면서 내가 속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영어 독해가 수동적 관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어 독해를 하는데 수동적으로 관찰을 해요. 관찰.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수집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면서 자, 뭐 핵심 어딩의 어떤 특정 어휘에 대한 것만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뭔가 이렇게 조립을 하려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언어적인 처리에 또한 몰두를 하죠. 그래서 번역이나 혹은 정확한 해석을 못하게 되면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당연히 문제도 틀린다는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 어설픈 완벽주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생기느냐. 그냥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아예 여러분들 뭐 문제를 제대로 생각해서 풀어보는 경험조차도 없이 그죠? 선생님이 판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래서 강의 중에 선생님이 여러 번 읽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이해가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무리 귀신 같은 수학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개념 설명을 잘해 주시는 분이고 아무리 문제풀이를 잘해 주신다 하더라도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런 이 풀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사고의 과정이 바탕이 되지 않게 되면 절대 우리 수학 잘할 수 없는 것처럼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적 관찰을 해봐야 들을 때는 좋지만 여러분들 결국 시험장에 가서는 그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아주 허다하게 벌어지죠. 거기에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EBS 연계 교재, 자 이건 아예 독해라는 게 아니라 내용 암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독해력이 전혀 길러지지 않은 채 그나마도 영어로 된 자료를 가지고 읽으면 관계없는데 이건 뭐 번역된 자료 해석지를 펼쳐놓고서 내용 이해를 이해도 아니에요. 그냥 암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표시가 되어져 있는 뭐 분석 자료나 분석 노트 이런 걸 가지고 읽게 급급하고 있으니 근원적인 그런 영어 독해력 절대 늘지 않죠. 자, 사실 우리 2015학년도 수능 역대 최저의 물 수능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자,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점자가 정말 3%가 넘어가서 넘쳐나기는 했지만 만점 못 맞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등급 해서 쉬운 수능이라 할지라도 자 분명히 이러한 상대평가 하에서는 등급별로 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 최고의 원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은 달라지는 게 없거나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독해력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갈래길, 사일길, 지름길을 가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공자님 말씀에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이러한 식으로 독해를 해왔다고 한다면 바꿔야죠. 바꾸지 않으면 자 금년 수능 또 해를 거듭해서 여러분들이 N수를 하면서 또 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게 없을 것으로 나는 확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better than any other reading comprehension에서 자 그 어떤 독해보다 더 나은 독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당연히 이 리딩 스킬이라는 것은요. 지문과 문장에 대해서 능동적인 사고 이 과정의 훈련이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규정해 주고자 해요. 절대로 요령이나 꼼수가 아니죠. 이게 어쩌자고 이 또 사실상 이제 지난 10여 년간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김기현의 리딩 스킬스가 대한민국 최고의 인강 베스트셀러 강좌이다 보니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리딩 스킬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그 수업에 대한 편제나 체제 자체를 그냥 그대로 패러디에다가 수업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바로 패러디를 하던가 완전히 무슨 요령이나 꼼수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려 갖고 이 원조 리딩 스킬스마저 욕을 도매금으로 먹게 만드는 이러한 그 행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분노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조는 강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패러그래프 단위의 지문 그리고 그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 센텐스 단위의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제대로 혼자서 해낼 수가 있게 사실 우리 시험을 보는 상황은 시험을 봐본 사람들이면 알겠지만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과정입니까?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오직 모든 걸 스스로 혼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때 발휘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관찰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여러분들이 구조화시킬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건 아니면 써놓은 글을 읽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general statement인지 즉 일반적 진술인지 아니면 그 일반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specific 해서 이건 세부적 진술인지 자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중요한 건 general statement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필자의 혹은 말하는 사람의 견해와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opinion인지 즉 필자가 갖고 있는 화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 생각인지 아니면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서 제시가 된 예시나 상술이나 부연의 이런 팩트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모든 문장을 다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말로 번역하기,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예쁘게 번역하기 급급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사고라는 것은 완전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고 독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잘 될 턱이 없겠죠.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정말 몇 강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
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떠한 문장에 대해 이게 general한 건지 specific한 건지 opinion인지 fact인지 명확하게 구별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분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 다 역할과 기능이 다르죠. 모든 문장이 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일단 3대 속성에 대한 것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패러그래프,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통일성과 일관성과 응집성을 가지고 쓰여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독해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국어, 비문학 독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제문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항상 수업을 받으면서 자, 여러분들 이게 주제문이죠? 하고 했는데 주제문하고 표시해놓고 써놓게 되면 그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기 이전에 이미 예습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건 주제문이겠구나. 아니다, 이건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보충 설명에 해당되는 문장이겠구나.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한 어떤 이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패러그래프를 구조화된 독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길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에 대한 본질적 실력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내용을 이제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이 됐구나. 아, 이건 주제문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면 아, 여기서 주제문이 나오는 거구나.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논거를 제시하고 있구나. 그래, 이건 딱 이런 식의 결론을 나타내고 있네. 아,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이거겠구나 하는 이런 식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논리를 갖추고 있는 사실 논리적이지 않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일까요?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거나 와, 사실 스토리텔링 한다고 해도 논리는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뭔가 일화나 우화에 대해서 제시하는 걸 제외하는 거는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논점에 대해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8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전개 방식 혹은 2개 이상을 조합한 전개 방식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방식을 통해 단락 전개 방식을 통해 필자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주장을 펼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을 해두게 되면 정말 구조가 한눈에 훤히 들어와서 보이는 그런 구조 독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읽어야 할 부분과 이건 그냥 눈으로만 쭉 이른바 여러분들 하는 말로 눈팅 정도만 해두고 스킵할 수 있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딱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선구안이 주어집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모든 공 날라오는 거에 다 배트를 휘둘러서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이 쪽으로 오는 공을 잘 공을 갖다 선택을 해서 배트를 전략적으로 휘둘러야만 그것이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독해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 믿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뭔가 국어를 바탕으로 해왔었던 그리고 또 영어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전혀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국어적인 능력으로 갖추고 있는 자, 그런 진정한 논리적 독해 능력을 자, 다 세포 하나하나 살아 숨쉬게 내가 살려줄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optimal reading skills라는 이 타이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optimal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최적의, 가장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 있어서 저 수능이 또 어때요? 2010년 이후에만도 계속 급변하고 있죠. 난이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선택형 순으로 쪼갰다가 합쳤다가 쉽게 했다가 뭐 했다가 뭐 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독해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딩 스킬이야말로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책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이 똑같은 교재와 강의를 그대로 가지 않고 리딩 스킬만큼은 사실 구문이나 어휘는 뭐 그냥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나 이 수능의 변화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독해 본질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전략은 그대로이지만 이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전술만큼은 그때그때에 맞게 다채롭게 팔색조처럼 바뀌면서 변화가 돼 갈 수 있는 자, 이러한 이 변화무쌍함이 반드시 지금 이제 시대적인 요청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버전 6.0의 리딩 스킬스 교재와 강의가 제시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분량에 대한 압축이죠. 자, 그래서 45분 36강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압축적인 분량으로 제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독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시각화의 과정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살려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 리딩 스킬스 수업을 해오면서 내 수업을 해오면서 최초로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아주 안정성 있게끔 여러분들의 이 시각, 독해에 대한 사고의 과정을 명확하게 시각화를 해서 자, 여러분들이 체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좀 바꿨는데요. 원래 이제 수능에 대한 난이도가 어려울 땐 내가 지난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서 먼저 오름차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저 정답률부터 해서 최고 정답률 그래봐야 정말 최고라고 해봐야 30%에 머물렀었던 그런 정말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최고 난이도부터 여러분들한테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 이 정도다라는 걸 먼저 알고 왜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래 100점 100승이니까 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자, 적정한 난이도부터 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제 적정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자,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이제 2016학년도 이후엔 바람직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장 단위에 대한 리딩 스킬에 대한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소화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이 수업을 늦게 개강한 이유가 뭐냐? 원래 이건 겨울방학 개강할 때 항상 이제 12월에 개강을 하던 강좌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래왔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2월 지나서 개강을 하는 이유가 자, 영어에 대한 탄탄한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 이거죠. 전반적으로 수능 기조가 특히 영어에 있어서 좀 쉬운 기조로 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뭐 왜들 그렇게 단순하게 사고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어 제일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 수학, 그 다음 영어가 뒷전으로 밀리는 이런 난이도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어떤 우선순위 자체가 밀려버리는 이러한 편협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그게 난이도가 내년에 가서 약간 우리 2016학년 수능에서 역전돼 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런 얄팍하게 나타난 현상적인 측면에만 여러분들이 목매지 말고 항상 해야 될 적정 난이도에 대해서는 언제든 제대로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허를 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어때요? 정말 입시 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중심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고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어서 이건 뭐 2016학년 수능에 대해선 이제 3월이 되어야 비로소 어떤 시험을 학생들한테 치르게 될 건지 비로소 교육부하고 평가원이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지금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수험생들의 가장 중요한 겨울방학을 그냥 막연하게 전년도 수능을 준거로 해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공부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열심히 안 해요 해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적정 난이도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줄 텐데 자, 내가 이렇게 개강을 늦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구문하고 어휘부터 먼저 해서 탄탄하게 영어에 대한 기본 능력을 갖추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리딩 스킬스를 하면서는 어떤 지엽적인 영어에 대한 설명보다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고 이 강조에 대한 특성과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리딩 스킬스 하기 이전에 천일문 핵심이라도 정말 한 5회독 정도를 해서 구문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이해할 수 있던가 아니면 개정된 천일문 완성편까지 해서 최고 난도의 구문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 단락 독해까지에 대한 이 연결 과정에 대한 것이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해서 최소한 5,000 어휘 이상 정도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기본을 갖춘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리딩 스킬스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제대로 끝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큰 길이 보이죠?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자님께서 갈래길, 사이길, 뭐 이런 거 지름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큰 길로 곧게 쭉 뻗어나가자고 하는 거죠. 자, 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군자 대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이 완벽한 지침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리딩 스킬스 본 교재 지금 이번 개정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와 함께 제시되는 부교재에 대한 과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열심히 해주도록 하고요. 세부적인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 우리가 1강을 시작하면서 간단히 수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곧바로 수업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러한 O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면 자,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쫓아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둘째 가면 서러울 최고의 논리적 독해의 달인, 독해의 신으로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본 강좌에 들어가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자, 이 리딩 스킬스 완성편 새 강좌, 새 교재, 새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